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은 실과 과목에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과의 영역 중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술 시스템 영역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기술 활용 영역은 생활 속에서 로봇의 활용 사례, 로봇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 등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것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제어함으로써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표적인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아두이노에 움직임 감지 센서 LED를 연결하여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현관 등의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힌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자다 깨서 화장실 가다가 여기저기 부딪힌 적이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관이나 복도에 있는 센서 등을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나 검색해 봤더니 이미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만들기에 관심 있는 우리는 나만의 센서 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 완성 모습입니다. 왼쪽은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오른쪽은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서 레이저 커터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본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과 부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에 사용하는 아두이노, 움직임 감지 센서, 브레드보드, 네오픽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실제로 만드는 체험 과정입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와 네오픽셀을 브레드보드와 점퍼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연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 감지 센서의 값에 따라서 네오픽셀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페트병을 이용해서 외관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레이저 커터로 아크릴판과 MDF를 잘라서 외관을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기를 주로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는 성남 메이커 스페이스 뚝딱랩에서 사용합니다. 예약하는 것도 쉽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영상이 끝난 후에 성남 메이커 스페이스 뚝딱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 만들기 배포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점퍼선 타입의 뚜껑이 있는 배터리 홀더, 15개의 LED가 있는 네오픽셀, 움직임 감지 센서, 가장 중요한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USB 케이블,
각 부품과 아두이노를 연결하기 위한 점퍼선과 브레드보드가 있습니다. 혹시 키트가 없는 분들은 지금 소개해드린 부품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 테이프와 양면 테이프, 1.5리터 이상의 큰 투명한 페트병, 그리고 페트병을 자르기 위한 칼과 자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 만들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된 8비트 체계를 가진 아주 작은 컴퓨터입니다. 전자부품을 연결한 후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엠블록이라는 블록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두이노는 컴퓨터이지만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특정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빛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통 컴퓨터의 출력은 모니터나 스피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아두이노의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들을 이용합니다. 액추에이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불을 켜고 끄는 LED, 로봇의 관절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서보모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DC 모터, 컴퓨터의 모니터처럼 원하는 정보를 출력해주는 LCD,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네오픽셀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두이노 입력과 출력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왼쪽 아래에 있는 A0에서 A5번까지 6개의 핀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입력과 출력은 오른쪽에 있는 0번에서 13번까지의 핀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틸트, 물결 표시가 있는 3, 5, 6, 9, 10, 11번의 6개의 핀은 아날로그 출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연결된 부품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OV와 GND가 있습니다. OV와 GND는 각각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VIN이라는 핀이 있는데 이곳은 외부에서 전원을 아두이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배터리를 이 VIN이라는 곳에 연결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외부 전원은 VIN 뿐만 아니라 배럴잭 타입으로 이곳에서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SB로 컴퓨터와 연결하는 곳입니다. 컴퓨터와 아두이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곳으로 컴퓨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넣어주거나 아두이노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드보드입니다. 브레드보드는 납땜을 하지 않고 전기 회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납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고요. 멀티탭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OV 전원을 2개의 부품, 네오픽셀과 움직임 감지 센서에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두이노에는 OV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브레드보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아래 각각 5개의 세로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뜯어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진짜 뜯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뜯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 뜯지 마세요. 뒷면에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철심입니다. 위아래 각각 세로 방향으로 5개씩 하나의 철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움직임 감지 센서입니다. 인체 감지 센서, 동작 감지 센서 또는 모션 센서라고도 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평상시에 로우 신호를 출력하는데요. 로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하이 신호를 약 4초에서 8초 정도 출력합니다. 하이 신호 출력 후에는 다시 로우 상태가 됩니다. 하이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이고요. 즉,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약 4초에서 8초 정도 전기를 흐르게 해주고 다시 전기를 흐르지 않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 현관등을 생각해 보시면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잠시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다른 부품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눌렀을 때 전기가 흐르는 스위치를 떠올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와 스위치의 원리가 비슷하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전기 회로 연결만으로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불이 켜지는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의 영상을 보시면 LED와 움직임 감지 센서 그리고 배터리만으로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LED가 켜지는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현관등은 이렇게 전기 회로만으로 작동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불빛도 더 밝고 LED도 색상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네오픽셀이라는 부품을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오픽셀입니다. 네오픽셀은 RGB 값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오픽셀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선을 통해 여러 개의 LED를 각각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오픽셀의 종류는 단일 LED, 링 타입, 스틱 타입, 쉴드 타입,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예정인 스트립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1m 길이의 스트립 타입을 잘라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LED가 4개인 것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오픽셀과 일반 LED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LED의 경우 전원을 공급하는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 2개의 전선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공급하면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켜지게 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색상의 LED를 켜고 싶다면 서로 다른 색상의 LED를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네오픽셀의 경우 전원 공급선 외에 데이터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선을 통해 각 LED의 색상과 켜짐, 꺼짐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오픽셀에서 LED의 위치 값은 0부터 시작합니다. 이 네오픽셀의 첫 번째는 초록색, 두 번째는 파란색,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켜지게 데이터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네오픽셀은 다음 LED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네오픽셀을 한번 보시면 삼각형 또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전원선과 반대일 경우에는 네오픽셀 제어가 되지 않으므로 연결할 때 방향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 회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배터리 홀더와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네오픽셀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점퍼선을 준비해 주세요.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연결해서 아두이노의 OV와 GND를 확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한 점퍼선을 준비해 주세요. 점퍼선을 아두이노의 OV라고 적혀 있는 곳에 꽂아줍니다. OV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GND의 또 다른 점퍼선을 꽂아줍니다. GND, OV와 GND를 꼭 확인해 주세요. OV는 브레드보드의 오른쪽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ND는 브레드보드의 왼쪽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퍼선이 빠지지 않도록 잘 꽂아 주시고요. 움직임 감지 센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부분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아두이노 OV와 연결된 브레드보드 줄에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 가운데에 있는 점퍼선을 아두이노 8번 핀에 연결해 줍니다. 아두이노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8이라고 적혀 있는 쪽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아두이노 GND와 연결된 브레드보드에 꽂아줍니다. 네오픽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오픽셀을 보시면 OV, D0, GND라고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삼각형 표시로 데이터 전달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OV,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OV를 아두이노 OV를 확장해 놓은 브레드보드 줄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D0였죠. 데이터선입니다. 데이터선. 저는 하얀색 점퍼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선 부분을 아두이노 6번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6번. 연결하면서 지금 움직임 감지 센서 8번에 꽂아 놓았던 게 빠졌죠. 8번에 다시 꽂아 주었습니다. 6번에 네오픽셀 연결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픽셀에 GND라고 써져 있는 부분, 저는 회색 점퍼선이 연결되어 있네요. 이 GND 부분은 아까 아두이노 GND를 확장해 놓은 브레드보드에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연결됐고요. 이제 배터리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배터리에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 빨간색 선이 플러스라고 했죠. 빨간색은 아두이노의 VIN,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VIN에 배터리에 빨간색 선을 꽂아줍니다. 배터리 전원을 아두이노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홀더의 검정색 선은 GND죠.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브레드보드에 아까 아두이노 GND 확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홀더에 스위치를 켜시면 아두이노에 불이 켜집니다.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로 연결은 다 하셨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링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저희처럼 하드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엠링크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먼저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엠블록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고요. 여기 emblock.makeblock.com 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엠블럭 웹페이지가 뜨고요. 여기 가운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엠블럭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여기 엠링크 엠블럭 웹버전 드라이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엠링크를 모두 설치하셨다면 엠링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링크를 실행하시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왼쪽 상단에 있는 엠블럭 블럭 베이스드 에디터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엠블럭 기본 예제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깨끗한 프로그램이 하나 열립니다. 여기에서 장치, 저희는 사이버 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두이노이지만 이 오렌지 보드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오렌지 보드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명령어들이 새롭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희 아두이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기 전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하셨다면 여기 연결 버튼을 선택하시고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아두이노 포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연결을 해 주시고요. 연결이 잘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상단에 연결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오렌지 보드 시작하기를 가지고 와 주시고요. LED라는 부분에 가셔서 네오픽셀을 몇 번 핀에 연결해서 사용할 건지 정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5개의 네오픽셀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15개의 네오픽셀 LED를 6번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라고 해주시고 LED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핀에 연결된 LED 0번째, 제가 앞에서 네오픽셀 LED의 위치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LED가 켜질 거예요. 첫 번째 LED를 초록색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LED가 이렇게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LED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는 1번째라고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색깔은 빨강색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가 2번이니까 2번째.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랜덤한 값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픽셀은 기본적으로 RGB 값으로 색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RGB 0번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R 부분에도 0부터 255 사이의 값, G에도 0부터 255 사이의 값, 그리고 B에도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여기 부분에 LED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초록색, 빨강색, 그리고 랜덤으로 하얗게 켜졌네요. 이렇게 켜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랫부분은 2개 지우고요. 다시 해보실 건데요. 지금 네오픽셀이 15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1번째는 초록색, 두 번째도 초록색, 세 번째도 초록색. 그래서 이 명령을 15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변수와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가셔서 변수 만들기, 여기에서 위치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변수를 만들면 항상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0으로 설정하기 라고 해 주시고요. 그 전에 기존에 네오픽셀 켜진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오픽셀을 전부 다 끈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0으로 설정한 다음에 제어에 가셔서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실 텐데요. 15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반복하는 이유는 LED가 15개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LED가 100개가 있다면 여기 100번 반복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하기 안에서 네오픽셀 LED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몇 번째 LED를 켤 건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변수의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변수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처음 반복문에 들어왔을 때 위치가 0이 됩니다. 두 번째 반복문이 들어왔을 때 위치의 값이 1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네오픽셀을 켠 다음에 위치를 1만큼 변경해 주시면 두 번째에는 1, 세 번째에는 2, 네 번째에는 3 이렇게 바뀌게 돼서 15번까지, 위치 숫자로는 14번까지 켜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업로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LED 15개가 모두 초록색으로 켜지겠죠. 네, 지금 보시면 LED가 15개 모두 초록색으로 켜졌습니다. 저희는 LED만 켜는 게 아니라 움직임 감지 센서를 통해서 LED를 켤 예정이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움직임 감지라고 변수 이름을 주고 만들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잠시 떼놓을게요. 네. 움직임 감지 센서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감지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제어 부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감지 센서 값에 값을 넣어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 값은 우리 입력 부분에 한번 가보시면 디지털 몇 번 핀 읽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움직임 감지 센서를 8번에 연결했었는데 기억하시죠? 8번 핀의 값을 읽어와서 움직임 감지 센서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움직임 감지 센서 값을 읽어온 값이 만약에 1이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 감지 센서 값이 1이면, 즉 전기가 흐르면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LED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이 아닐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니까 LED를 모두 꺼주시면 되죠. 그래서 LED를 모두 끄기,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은 간단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로 연결 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새로 올라갔기 때문에 LED 불이 다 꺼졌고요. 제가 움직임 감지 센서에 가까이 갔더니 불이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까이 갔더니 불이 켜지죠. 네, 여러분도 여기까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 회로도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관만 만들면 됩니다. 외관은 생수 페트병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군데를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를 쓰시길 추천합니다. 페트병 아랫부분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합니다. 자른 페트병 윗부분은 그대로 바닥에 놓으시고 그 위에 아두이노를 올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페트병은 뒤집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페트병 아랫부분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끼우기 위한 구멍을 뚫어 주었고요. 윗부분은 제가 너무 크게 잘랐더니 저 구멍 속으로 아두이노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막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크기를 잘 가늠하셔서 아두이노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라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페트병과 스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 그리고 회로를 연결한 아두이노와 부품들입니다. 먼저 테이프를 이용해서 네오픽셀을 페트병에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비스듬하게 붙였고요. 움직임 감지 센서는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잘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멍이 조금 크거나 하시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를 잘 정리한 다음에 아래쪽 페트병 윗부분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홀더는 페트병에 붙여주실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홀더가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완성한 모습입니다. 내부에 아두이노와 부품들이 있고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잘 끼워져 있습니다. 네오픽셀도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펠트지를 잘라서 페트병 아랫부분 부품이 보이는 곳을 막아 주었습니다. 지금 부품이 보이는 건 제가 사진을 약간 위쪽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찍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예쁜 종이를 사용해서 꾸며 주셔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체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계기로 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CNC 등을 사용하면 좀 더 멋지게 외관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서 만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등입니다. 회로 연결과 프로그램은 앞에서 만든 것과 동일하고 네오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레이저 커터로 MDF를 잘라서 만든 상자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크릴판은 레이저 커터로 그림을 예쁘게 각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양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자를 만들었었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자 상자로 만든 것과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도구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는 성남 메이커 스페이스 뚝딱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뚝딱랩입니다. 성남 메이커스페이스 뚝딱랩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형 창작 공간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여러 장비를 활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시도해 보거나 만들고 싶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곳입니다. 성남 메이커스페이스 뚝딱랩은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3D 프린터, 아두이노, 레이저 커터기, CNC 등을 활용한 융복합 미래형 공방이며 차별화 프로그램으로 VR 영상 체험, VR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 만든 오토마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왼쪽 옆은 아두이노로 만든 그림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성남 메이커스페이스 뚝딱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에펠탑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이네요. 레이저 커터기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움직임 감지 센서의 몸체 부분을 디자인한 다음 레이저 커터기를 이용해서 잘라주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의 윗부분은 아크릴판에 레이저 커터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각인한 것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뚝딱랩의 공간 장비 등은 메이크홀 사이트에서 예약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